가능성 등 주식시장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4월 이후 어제까지 유가 증권시장에서 무려 3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중국 최대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와 손잡고 중국 결제시장 공략에 본격 나섭니다.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최대 3계층까지 높여 짓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때 2, 3층 규모의 동네 상가를 짓는데도 10층이 넘는 대형 빌딩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 소규모 건축 사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관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날까지 유가 증권시장에서 누적 기준으로 3조 5,58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기간의 전체 32거래일 중 6거래일을 제외하고 기관은 모두 순매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기관의 순매도 기조는 코스피가 2,000선 부근까지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성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문제와 중국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매도 공세를 펼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 같은 거친 매도 공세에 지난 4월 28일 2,000선을 지키던 코스피는 1,940선까지 밀렸습니다. 한편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1,5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상승 전환에 0.05% 상승한 1,94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한 이후 누적 결제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중국 최대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와 손잡고 중국 결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삼성페이 플랫폼 내에 알리바바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넣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의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삼성페이에서 알리페이로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알리페이 계정을 삼성페이에 등록만 하면 기존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와 함께 알리페이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이나 홈 화면에서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삼성페이가 실행되면서 기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알리페이 결제용 QR코드가 바로 나타나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알리페이 사용자는 4억 5천만 명,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들이 이미 간편 결제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 알리페이를 삼성페이에 탑재함으로써 중국 내 삼성페이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 느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애플페이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삼성페이는 중국에서 갤럭시 S7과 S7 엣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는 사용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최대 3계층까지 높여 짓는 수직 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세대수가 늘어나 조합원의 분담금이 30%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쌍용건설이 리모델링을 수주한 목련 2단지.
현재 15층 9개 동의 전용 면적 34에서 85제곱미터로 총 994가구 규모입니다. 이 단지를 18층으로 3개 층을 늘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면적은 41에서 71제곱미터로 23% 더 넓어집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을 할 경우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기존 가구 수의 15% 수준인 140가구가 더 늘어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구별 분담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 1,800만 원을 적용하면 분담금은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약 8,600만 원 수준으로 34% 저렴해집니다. 단지 규모가 크면 분담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단지의 경우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최대 50% 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성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많이 적죠. 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어려움들이 많아요. 아예 그냥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아직까지 성공적인 수직 증축 사례가 나오지 않아 안전성과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지만 대폭 줄어드는 분담금 덕분에 조합원들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네, 흔히 PF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 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담보대출 중심의 저축은행들이 과거 부동산 PF 사태 때 찍인 부실 낙인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소규모 부동산 PF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층이 넘는 대규모 상가 건물과 2, 3층 규모의 동네 주상복합 건물. 두 건물을 지을 때의 규모와 비용은 언뜻 생각해도 몇 배는 차이가 나겠지만 공사비 조달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을 때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건축사업자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부동산 PF를 무분별하게 승인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수십조 원대의 부실 사태를 겪은 뒤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제가 수십억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 자본의 형태에 대한 해석도 분명하지 않아서 현재의 소규모 부동산 PF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동네 상가,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 사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PF 규모가 현저히 줄었고 4에서 6억 원대 소규모 주상복합이나 동네 상가 사업은 설령 부실이 생겨도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규제로 인해 PF 대출을 승인받지 못하면서 중소사업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은 건전성 측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PF로 인한 부실 채권의 대부분은 과거 부실 사태 때 발생한 것으로 이후 승인한 소액 PF 대출은 연체, 부도가 없습니다. 기업 대출 중 PF 대출의 연체율도 2014년 6월 말 56.4%에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24.4%까지 낮아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렌터카와 중고차 업계에서 디젤차의 대안으로 LPG 자동차에 대한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던 LPG차가 내년부터는 일반인도 중고 LPG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렌터카와 중고차 업계에서 최근 LPG 자동차 판매를 위한 각종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재평가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등록한 지 5년이 넘은 중고 LPG차를 소유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제한적으로 LPG차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중고차 업체인 SK엔카는 LPG 중고차를 구입하고 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최대 14만 4천 원을 OK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계 역시 각종 상품을 통해 LPG 자동차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렌터카에서는 지난해 12월 LPG 60 상품을 내놨습니다. 네, LPG 60 상품은 렌터카로 5년간 계약하신 후에 계약 끝남과 동시에 인수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SK렌터카는 LPG 제로장기 렌터카를, AJ렌터카는 마이LPG5를 출시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도 LPG차를 신차로 구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렌터카 업계는 LPG 업계와 제휴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판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터카는 이원과 제휴해 LPG 600액이 이원 충전소에서 월 2회 이상 충전하면 10개월간 매월 10,000포인트를 제공하고, SK렌터카는 5년 LPG 장기 렌터카 고객에게 전국 60여 개 SK네트워크스 충전소에서 리터당 60원의 LPG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이 조선업의 인력 구조 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선 대형 3사가 채권단을 제출한 자구 계획에 담긴 인력 감축 규모만 최대 6천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영 상황이 더 열악한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수만 명의 조선업 종사자가 일터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부터 과장급 이상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100여 명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전체 직원의 약 8%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5개 조선 계열사의 사무직 희망퇴직 신청자가 7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산직에서 희망퇴직 신청자가 속출할 경우 올해 2,000명에서 3,000여 명가량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매해 500여 명씩 총 2,300여 명을 감축해 전체 인원을 10,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바 있지만 추가 자구안을 다시 수립해 인력 감축 수준을 한 해 600여 명 이상 수준으로 늘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정년퇴직과 상시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을 1,000여 명가량을 줄였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순을 통해 500여 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선 꿀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 지역의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꿀벌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과 소셜벤처 어반비즈가 사라져가는 벌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시 양봉은 산이나 들이 아닌 도심지에서 양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봉과 함께 벌들을 위한 나무나 숲을 조성하게 돼 도심 녹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복합터미널 옥상입니다. 이곳엔 총 15만 마리 벌들이 벌통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사회적 기업인 어반비즈 서울과 손잡고 양봉 사업을 진행해온 CJ 대한통운. 지난해 양봉을 통해 꿀 50kg을 수확했으며 이를 판매한 기금은 NGO 단체인 서울 그린트러스트에 기부해 도심지의 숲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13일엔 서울 그린트러스트 어반비즈 서울과 2016 도시숲 조성기금 전달식 행사도 가졌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사람만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이렇게 동물 그리고 더불어 곤충까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CJ 대한통운은 기존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옥상공원 외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택배터미널 옥상에서도 새롭게 양봉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의 도시숲 조성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CJ 대한통운은 친환경 녹색물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인 CJ 대한통운은 이번 양봉 사업 외에도 실버 택배 사업에 친환경 전동 장비를 사용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저감과 자연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두산이 운영하는 동대문 두타 면세점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두산타워 9개 층을 사용하는 두타 면세점은 총 면적 16,825제곱미터 규모로 이번 프리오픈에서는 7개 층에서 500여 개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두타 면세점은 동대문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국내 면세점 최초로 심야에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층에 따라 밤 11시,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며 면세점 캐릭터도 부엉이로 정했습니다. 두산은 심야 고객을 위해 교통비 지급과 5%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열지 않는 2개 층을 비롯한 일부 매장은 8월까지 차례로 개점해 하반기에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설립 후 처음으로 내년 6월께 서울 남대문로 소재 본관을 떠나 태평로 삼성 본관으로 입주합니다. 한은은 남대문로 본관과 별관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3년간 삼성 본관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지하 금고에 있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강남 본부로 이송하는 특별 수송 작전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애초 별관 재건축을 먼저 진행하고 본관 리모델링을 하는 등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보안 문제와 공사기간 단축 때문에 동시 진행으로 변경됐습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본관과 별관의 공사기간 동안 이전할 대상으로 태평로 삼성 본관과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을 놓고 검토한 결과 삼성 본관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꽤 더운 요즘 여름이 부쩍 다가왔다는 게 실감나는데요. 퇴근 후 집에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덕수궁으로 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떠실까요? 100년 전 고종 황제가 커피를 즐겼다던 덕수궁 정관원에서 커피도 마시고 문화계 인사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고궁 야간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덕수궁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두 고궁 야간 문화 행사인 정관원에서 명사와 함께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행사 시작 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커피를 준비하는 바리스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관원이 과거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즐겼던 공간인 만큼 강연을 들으며 즐기는 커피는 색다른 맛입니다.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덕수궁에서 행사를 한다고 보니까 인기 있는 강사가 와서 강연도 해주고 간단하게 간식이랑 커피도 준비되어 있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전문가로 불리는 설민석 강사가 역사로 배워보는 진정한 어른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자 350여 청중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9년 문화재청과 한문화재 한지킴이 협약을 맺고 문화재 보전 지킴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봄과 가을에 진행하는 인문학 강연 행사는 고궁의 야경도 즐기고 강연까지 들을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원에서 명사와 함께 프로그램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에 호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꾸준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니다. 덕수궁 정관원에서 무료 커피와 함께 문화계 인사들의 강연까지 들을 수 있는 인문학 행사는 매주 수요일 7시부터 시작되며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주간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5차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부터 산업발전에 기여한 모범기업인 143명을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로 선정해 동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 38명을 선정했습니다. 새롭게 동판이 전시된 기업인에는 삼진전공의 어진선 대표, 이상춘 SC의 대표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단체장들,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로 선정된 38명의 기업인을 축하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분양권 총 거래 금액이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4월보다는 57% 하락했고 전달보다는 36% 상승했습니다. 파산 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 실형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회장의 아들도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임신을 피하려고 복용하는 응급 피임약을 사용하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방식이 앞으로도 유지됩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차량이 몰려 고속도로가 다소 혼잡할 전망입니다. 혼자서 사업장을 관리하며 자금 관리를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금융 업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일손이 부족해 여러 업무를 맡아야 하는 중소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최근 은행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용 앱을 활용하면 금융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 모바일 전문은행이나 생체 인증 서비스 등 IT를 접목한 핀테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은행권 핀테크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특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가 편의성에 주안점을 뒀다면 기업 대상 핀테크 서비스는 고객들의 금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8월 선보인 KB 비즈스토어는 은행권 최초의 기업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기업의 계좌 관리와 자금이체, 외화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됩니다.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모바일 등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내 게시판과 일정 관리, 전자 결제 기능을 갖춘 다양한 앱들을 가입 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금융 업무에 업무 지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사내 온라인 소통망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비용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인프라가 좀 취약하고 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자금관리 서비스 외에도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 무료로 제공을 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 농협은행은 사업자용 자금관리 서비스인 NH수금박사로 통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H수금박사는 여러 은행의 통장을 관리하는 서비스업이나 다수 거래처로부터 빈번히 발생되는 입금 현황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도소매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기존 알림 서비스에서는 타은행에서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NH수금박사는 은행 구분 없이 국내 모든 은행에서의 거래 내역은 물론 카드사 알림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은행 계좌 입출금은 물론 카드 이용 내역과 청구 내역, 카드 잔여 한도, 카드 매출 대금 입금 예정액과 부가세 환급 예상액까지 총 6가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줍니다. 현재 은행권의 기업용 핀테크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수료 월 10,000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업무 부담은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만물의 점차 생장이 가득 찬다는 소만인 오늘 30도로 웃도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주말도 맑은 하늘에 기온이 올라 덥겠고요. 강한 자외선에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는데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치솟는 열기 폭염주의보 구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기 지역과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서울과 춘천이 32도, 광주가 31도 등 30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맑은 하늘에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전남과 경남이 높은 단계, 제주도는 보통 단계고요. 그 외에 전국 대부분 지방은 계속해서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게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전국이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덥겠습니다. 서울 17도에서 32도, 대전 13도에서 30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와 울진 20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광주 15도에서 31도, 대구 13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으로 흐린 가운데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요일 제주도가 흐린 것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에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때이른 5월의 폭염이 기승인데요. 주말에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주말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